이렇게 정치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연중 고점을 다시 쓰는 등 1760선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5포인트 오른 1763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770억 원 이상의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르면서 증시의 훈풍을 불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4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176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면서 저점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오른 176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0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 176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강보합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자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792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65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1시 구간과 별 차이 없이 흘러가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포인트 오른 4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85포인트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48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현재 480포인트 후반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선이 5일선의 회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이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22억 원, 외국인이 26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매도폭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5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1190원대 중후반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현재 2원 60전 하락한 119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수급 측면으로도 보면 여객 시장에서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꾸준한 결제 수요와 당국 개입 경계감에 환율 낙폭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대형 IT와 자동차, 기존 주도주가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다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 종목들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오르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역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1%에서 약보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4%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0.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KB금융은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IT주인 LG전자와 하이닉스 4%,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6%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SK브로드밴드 1.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 ICT만 1% 이상 하락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반이 유일하게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외 종목들 1% 이상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기존 주도주, IT주와 자동차주가 이번 주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주는 하반기까지 긍정적이라는 증권사 전망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2.8% 이상 오르고 있고 글로비스는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IT 관련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 이상 오르고 있고 LG전자가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3% 이상 오르면서 2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디스플레이 역시 2%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격 하락 우려에 급락했던 LED 관련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성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와 에피밸리가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프로텍 역시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부터 대규모 한미해상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방위산업 주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5거래 연속 오르면서 10%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텍과 휘니도 역시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현재 12시 구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전반적인 시황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예, 오늘 장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 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미국장이 굉장히 좋고 장이 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IT 자동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주도주가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도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 이외에도 이제 은행이나 건설주, 그다음에 증권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고 PBR 1배 미만의 저평가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펀드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펀드 내에서도 증권이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증권주나 은행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증권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자, 오늘 장에서 증권주 사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 어떤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면 좋을까요? 증권주 중에서도 대장주를 보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투자증권하고 대우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시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증권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장산업이 아니고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박스권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 수익률과 그 다음에 뭐 ELS와 같은 상품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나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두 개로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제가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성일 연구원님 말씀 들으시면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에어컨에 적응을 잘 못해서 오늘은 목소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여름 감기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바람 많이 쐬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따뜻한 차 같은 거 마시면서요.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예.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뭐 증권주랑 항공 운송주 중에 어떤 걸 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예. 일단은 대한항공을 들고 왔습니다. 증권주도 좋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지수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놀림목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 그 대한항공을 들고 왔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아주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과징금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1,200억 원 정도 지금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일회성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일회성 요인이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하락을 할 때는 조금 좀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가고 끝나기 시작을 하면 여행업이 최대 성수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화물 수요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 수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로는 한 1250만 명, 1200만 명 이상이 3분기 성수기 때 여행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한항공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운임을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운임 상승이 한다고 하면은 뭐 운임을 상승한다고 해서 여행을 가지 않으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대한항공 조금씩 포트에 담아보시면은 9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손절가는 한 7만 5천 원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차트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가격대가 77,200원 선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괜찮겠다 하셨고요. 또 목표가를 9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또 들고 계신 분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서 걱정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또 공략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종목 상담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상품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 중에요. 대한생명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분께서 들고 계셨던 메리츠화재는 상담을 해드렸고요. 대한생명을 8,63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오랜만에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대한생명 최근에 많이 빠지셔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대한생명을 좀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는 보험주가 받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배당 관점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보험주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600원이라고 하시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8,600원이라고 하시면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중간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9,000원 부근 돌파하는 게 당분간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대 이상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금리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연내 50bp 정도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50bp 정도 인상을 하는 이슈들이 대한생명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아니고 6개월 정도 보신다고 하시면은 9,000원 부근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00원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요. 보험주 같은 경우 보험주 내에서 좀 본다고 하면 생명보다는 화재보험주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동부화재나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데 생명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배당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그렇게 크게 어떤 메리트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 상단 부근에 오시면 일부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배당주 관점에서 절반 정도 가져가시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생명 봤고요. 자, 이번에는 후성을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옆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좀 아닙니다. 예, 힘 내주세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기에 약하세요. 우리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자, 이번에는 후성을 보겠습니다. 후성을 4,020원에 사셨고요. 50%를 갖고 계신데 앞으로 신고가 이상 갈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봐주세요, 후성. 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장에서 봤을 때는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쉽게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꺾여 있습니다. 후성이 코스닥 종목이란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테마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이나 2차전지 전해질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후성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려운 주식인데요. 후성은 언제나 그랬듯이 실적이 주목을 받아서 움직이는 주식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테마, 중장기적으로 어떤 테마 주식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후성 또한 이렇게 탄소 배출권으로 한솔 홈데코랑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좀 차트를 보시면은 신고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주봉에서 본다고 하면 주봉상에서 신고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5,640원을 넘어서야 할 텐데 5,640원을 넘어설 만큼 후성의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2차전지 대장주인 LG화학이나 SK에너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도 주목을 받기는 쉽지 않고요.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그린 산업들이 좀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탄소 배출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신고가를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다행히도 저점을 다지고 박스권 내로 다시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스권 상단 부분인 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조금은 테마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 후성은 재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3분기까지는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수익 관점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수앱지스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수앱지스라고만 써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 없으시네요.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14,750원 선에서 오늘 장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수앱지스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한번 크게 움직였던 주식인데요. 예. 이수앱지스를 좀
자세히 보자고 한다면은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약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12년, 13년이 돼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좀 더 지금보다 활발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10년, 2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약 관련 모멘텀으로 쉽게 매수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기존에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암 관련 약들 그리고 지금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리는 2010년까지는 조금은 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이 상당히 크게 변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박스권 내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하시기 굉장히 좋다고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뭐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TX 펜오션 보겠습니다. 망둥이라는 닉네임으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13,6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STX 펜오션 뭐 13,600원에 들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오래전에 매수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뭐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현대상선이나 대한해운 그리고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3분기까지 최대 실적 달성하는 데는 무난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상선과 대한해운 이런 쪽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뭐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벌크선 관련해서 벌크선 운임 지수가 움직여줘야 STX 펜오션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관이나 연기금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600원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래도 지금 조선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에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중공업주들이 크게 움직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조선주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3분기까지 조금 3개월 정도 길게 보시고 간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주봉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점은 이미 확실하게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4,000원 부분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년, 2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조선업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14,000원 넘어갈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14,000원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업황으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에디볼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LG전자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10만 500원에 사셨고요. 30%를 갖고 계시다고 목표가와 매도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휴대폰 부분의 사업이 이제 다시금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계 증권계에서 매수 의견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오늘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LG전자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반발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60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한 11만 5천 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를 지금부터 또 추가로 매수하시는 거는 좀 제가 지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적 측면에서 지금부터 뭐 핸드셋 사업부가 좋아질 거라 는 거는 어차피 예상에 불과하고요. 지금 갤럭시 S나 뭐 아이폰 4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고 아이폰 4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고요. 차트상 봤을 때는 11만 5천 원 부근 6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보신다고 하면 9%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시는 게 제가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좀 전에 오늘장 이슈 살필 때 증권주로 관심 갖고 보자 하시면서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을 말씀하셨거든요. 방송을 보고 문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을 매수하신 분이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21,600원에 70%를 갖고 계신데 얼마까지 갈 건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지만 일단 대우증권을 사셔서 수익이 나고 계시거든요. 예, 대우증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금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 너무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쉽게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브로커리지 수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16% 정도 다른 증권사와 좀 차별이 되어 있는데요. 대우증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1,600원이라고 하면 박스권 중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제가 예상이 좀 되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5,8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지금 1,750, 6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25,800원 선에서는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3만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돼서 경기가 가면 같이 올라가고 경기가 꺾이면 가장 먼저 꺾일 수 있는 조금은 위험한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수가 지금 상황에서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간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절반 정도는 3만원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우증권까지 오늘 종목 상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오늘 감기 걸리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는 완쾌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4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763포인트 선이고요. 0.2% 강보합권입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고 기관 역시 오늘 보험, 은행, 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떠받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66까지 오르면서 연중 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3포인트 오른 487선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2%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은 설비 투자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어갔지만 건설업은 1년 6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작년 2분기보다 7.2% 성장했습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1.5%를 기록하면서 전분기의 2.1%보다 조금 떨어진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지속한 데다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각각 18%와 3.7%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0.5% 감소해 2008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명기 한은경제통계국장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지속해 금융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 회복에서 더 나아가 어쩌면 확장 국면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침체기였던 국내 경기가 회복기를 넘어 이제는 확장기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또 경기 순환주기에서 확장기는 경기 고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경기 과열을 예방하고 성장세를 진정시키도록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8자 녹색성장보고회의 전날인 지난 12일 사전보고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두 가지 대원칙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추 가격이 지난달보다 50% 가까이 폭등하는 등 채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배추의 평균 소매 가격은 포기당 3,781원으로 6월 말보다 47.8% 올랐습니다. 깐마늘은 킬로그램당 1,182원으로 한 달 새 42% 올랐고 무는 26%, 오이는 19%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깐마늘이 무려 86%나 올랐고 무는 75%, 배추는 57% 급등한 겁니다. 정부는 가격 급등락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수급 안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는요. 이번 휴가에는 여기에 가고 싶다였고 여기 어디를 가고 싶나요? 라는 게 퀴즈였습니다. 재미있는 답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해운대 바닷가 가고 싶다라고 보내신 분 계시고요. 밀양 얼음골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다. 또 수승대 계곡이라고 하셨는데요. 물이 맑고 산이 수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예, 여러분들 이번 휴가에는 꼭 가고 싶은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휴가를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품 가져가실 분들을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먼저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받아가실 세 분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2079님, 8598님, 1494님께 드리겠고요.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의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은 휴대전화 뒷번호 5634님께 드리겠습니다. 책 잘 읽으시고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 배찬수, 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